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하는 협상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들어가면 뭐 흔히 하는 얘기 똑같은데 잘 들으셔서 또 반복해서 들으셔서 자기 삶으로 좀 만들 수 있다면은 어,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스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보통의 경우 어떤 현실적인 쟁점들을 풀려고 할 때, 그 협상할 때 사람들은 이 경쟁적인 방식이 디폴트로 자동적으로 경쟁적인 방식이 됩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땡기고 서로 땡기고 잡아당기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경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약점이 취약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경쟁적인 접근을 하면은 대개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기 때문에 윈윈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면 협상 끝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반대 사람은 상실감에 빠지죠. 어, 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지만 타협과 양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또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떤 불만도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이 의견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고 하나를 결정되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 리더십에서도 바이블 전도자 미팅도 그렇고 우리 운영위원회나 이런 맥그룹에서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의견을 다 모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표하면 진행은 빠르지만 문제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떤 때 심하면은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이게 경쟁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기 쉽고 잘못하면 감정 싸움이 되고 인신공격까지 발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기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남을 경쟁심을 하지 말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기 일만 생각지 말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는 그런 협력적인 방식을 택하라고 협상할 때 그런 마음을 기본적인 정신을 갖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 성경적으로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자동적으로 경쟁적으로 나가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 책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책에서는 협력적인 협상의 원칙으로 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기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외워야 돼요. 나중에 숙제 내줄지도 몰라요. 나 다음 시간에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협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협상에 나가는 건 위험해요.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 그 관계들을 확인하라는 얘기는 늘 좋은 관계, 기본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신경 쓰라는 얘기, 협상할 때. 내가 이기기 위해서 다툼이나 경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관심사들을 이해하라고 상대방이 진짜 마음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라. 이게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 되면 그 다음에 해결책 찾고 다섯 번째는 평가하라. 평가하라는 거는 뭐 좀 전문적이거나 좀 필요할 때 하지만 우리는 뭐 이것은 잊어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5가지지만 네 가지를 사실상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준비하라. 준비하는 거 협상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잠언 14장 22절입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지만 선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사랑과 신의를 얻는다. 아멘. 선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사랑과 신의를 얻는다. 우리는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과 신의를 얻는 그런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준비할 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갈등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누구와 만날 때는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 기도할 때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거는 참 그 시간은 정말 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화가 나거나 분노 등 격렬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특히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상대를 만나기 전에 마음을 깔아앉히고 겸손한 마음과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시작할 때 전에 마음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는 마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사실들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잘 모르고 와서 그랬냐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내가 알 수 있는 분야는 다 상황을 가급적 파악을 해야 돼요. 뭐 이 문제가 뭔지 주고받은 메시지나 텍스트 이런 걸 다시 한번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또 서신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면 그 서신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또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를 다 면밀히 보면서 내 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 서류뿐만 아니라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도 이끌지만 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사실은. 좀 전에 마음을 준비할 때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내가 진짜 이 협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뭔지 또 상대방이 이 협상을 통해서 진짜 얻고 싶은 게 뭔지 진짜 상대방이 원하는 그 깊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추정하지만 다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알아내야 되겠지만 그 진짜 원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언을 구하는 거. 내가 협상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잘할 자신이 완전 100% 잘해낼 자신이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은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이 조언을 구하는 게 제 크리스천 라이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어려운 미팅을 협상을 하기 전에 성숙한 사람이 조언을 구하고 형제의 조언을 구할 때 그 조언이 결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조언을 구할 때 형제 자매들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실제인 사례를 이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제인 사례를 제가 책 분량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내지 5분의 1 줄여가지고 실제인 사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짐이란 가족이 있어요. 스미스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족은 집이 이제 외국엔 집 좀 떨어져 있잖아요. 한 뭐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근데 이 스미스는 취미 겸 영업적으로 양치기 개를 키워요. 이 키워서 훈련해서 다시 파는 건지 뭐 진짜 정확히 모르는데 이걸 영업으로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로운 개 한 마리를 스미스가 얻었는데 문제는 이 개가 밤마다 지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가족이 밤에 잠을 설칩니다. 아이들이 잠을 좀 설치면서 학교에 가서 피곤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이 짐이 옆집에서 일하는 정원에서 스미스가 일하고 있길래 가까이 가서 얘기했어요. 그 밤에 개가 짖어서 우리가 잠자는데 많이 불편하다.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스미스는 그랬군요. 미안해요 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한 일주일쯤은 좀 조용히 했대요. 근데 일주일이 가기 전에 다시 짖기 시작하고
상황이 결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전날 다른 이웃의 다른 사람이 이 짐을 만났을 때 짐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미스라는 이웃 사람이 마을에 가서 타운에 가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우리 개 짖는 것 때문에 힘드니? 우리 집에 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걔 별로 짖지도 않는데 그 때문에 잠 못 잔다 하면서 이 사람 좀 이상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비난을 사람들에게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다고 알려준 거예요. 짐한테. 짐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짐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짐이라면 열받죠? 화가 나죠? 예. 짐은 화가 나서 가서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었죠. 좀 따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참았습니다. 짐은 참으면서 협상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 먼저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흥분하면 지잖아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사를 다했어요. 걔가 짓는 언제 짓는지 시간을 기록하고 몇 분 짓는지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도서관에 가서 개 훈련에 대한 책을 많이 보았고 또 거기 보면 조련사들이 책에 개에 짓는 개에 관해서 어떻게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가 이런 제안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관심사가 뭘까를 생각해보고 정리했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미스 씨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하지 않고 무시할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이 사람을 보복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나도 어려움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영적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해서 마음을 바꾸고 오히려 식사 초대를 하든지 좀 더 선하게 대하면서 진짜 머리 위에 숯 불어오듯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언제 찾아가는 게 좋을까? 아침이 좋을까? 오후가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무슨 요일이 좋을까? 타이밍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만남을 요청할 때 처음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을 먼저 꺼낼까? 인사를 어떻게 할까? 이런 또 면밀히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이 많고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녁마다 잠을 설치고 그 위해서 힘든 마음을 겪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갈등이 우리한테 있을 때, 갈등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 갈등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부부 싸움하고 나면 그 풀 또한 하루 이틀 동안 여러분 그에 대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부부들은 알 거예요.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합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생각하면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준비하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prepare, 포즈의 P는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는 affirm이라고 해가지고 관계들을 확인하는 거. 관계. 갈등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요소가 있고 문제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돼요. 사람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 자체가 있어요. 경쟁적으로 협상할 때는 이 사람의 문제를 등한시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여기에만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상대방한테 배려하는 거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하면서 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때가 많은 거예요. 이 감정이 더 악화되니까 협상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 진행 기간 내에 먼저 협상 시작할 때 기간에 생각할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야겠다. 상대방 협상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로 듣고 말하고 듣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관계에서 전이나 협상 도중에 기분 상한 일이 있거나 어떤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협상 모든 걸 제껴두고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풀리고 이 감정적으로 좀 연결이 돼야 이 협상이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협상의 대상자가 회사의 상사야. 그러면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권위를 진짜 존중해야 되고 상사의 존중을 100% 존중하고 신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협상이 원만하게 잘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상대방이 죄나 잘못이 있을 때 막 가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그 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때 언급하고 그 사람들을 이게 정죄하고 혼의 궁지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협상 협상하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협상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아주 좋게 유지되고 끝나는 것을 염두에 계속 두는 게 affirm, 이 관계를 확인하는 거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짓는 게 대한 실제인 사례에서 보면은 짐이 스미스 씨에게 협상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줄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좀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이렇게 굉장히 요청하는 식으로 정중함과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또 서로 만났을 때 짐은 긍정적인 말과 감사함을 먼저 표현했어요. 와, 정말 저 이렇게 선생님께서 흔쾌히 저희들과 얘기를 나누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염려하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괜찮겠습니까? 하고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말할 때 단어 선택에 굉장히 세심했고 가능한 한 나 1인칭, 나 표현법 우리가 많이 배운 거 있잖아요. 나 표현법을 쓰는 거예요. 나 표현법을 쓰면서 사용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상대가 잘못하고 있다. 네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고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면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는지 상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설명해 달라고 또 정중히 요청하고 그들의 설명하는 동안은 우리가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라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선생님의 입장이 제가 이해가 되는군요. 하고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듣는 거. 그렇게 반응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대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스미스 씨가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게 굉장히 정중하게 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상대방이 높여주고 절대로 공개한 느낌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협상이 순조롭게 시작이 되고 부드럽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ffirm, 관계를 확인하는 거 이해되세요? 협상할 때 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understand, 이해하는 거. 뭘 이해하느냐면 아까 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리는 거.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마음속 깊이.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게 뭘까 하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포워즈 협상의 원칙의 세 번째 단계인데 각자 각자 말하는 거 요구하는 건 달라도 그 마음속의 관심사 그러니까 핵심 필요 상대방이 진짜 마음속에 원하는 거 이것이 뭘까 하는 걸 알면은 보통의 경우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거의 같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뭐 네가 이거 잘했네 내가 못했니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진짜 원한을 보면 아내는 남편과 부드러운 대화를 통해서 친밀해지고 싶은 거고 남편도 그걸 친밀해지고 원하지 안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같이 알고 보면 실제적으로 원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식이 쟁점이 돼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되면은 이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저도 좀 배웠는데요. 같이 읽는 걸 좀 해봐요.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주님께서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발이 은혜도 모르고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고 보낸 사람들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분노했어요. 다윗이 400명 군사 모두를 이끌고 가서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작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아비가일이 다윗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나귀들에게 들의 위에 먹을 것을 잔뜩 실어서 먼저 보냈어요. 우선적으로 다윗의 급한 필요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보내고 그것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윗의 그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비가는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마음 깊은 곳의 그 관심사, 다윗의 필요를 언급을 했습니다. 다윗 주님 하면서 다윗을 주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무고한 피로 그 피를 사람을 죽여서 피를 묻힌다면은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그 피를 묻his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분노가 다윗이 분노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이려 했는데 아비가일의 이 호소로 인해서 다윗이 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서 아비가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비가일을 굉장히 그렇게 지혜롭게 보고 나발이 죽었을 때 나중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 거죠. 갈등 해결을 위하여 상대의 관심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때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 내면에 감추어진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이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주요 관심사를 알고 상대가 진짜 마음에 깊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안다면 이 협상은 성공하는데 굉장히 쉽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부 싸움에서 남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가 솔직히 말을 이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화를 내고 막 다른 것을 공 남편에게 힘들어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 실제로 어떤 그런 마음을 솔직히 이 못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편들은 그걸 찝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많은 하는 이야기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내의 마음속에 필요한 뭔지를 진짜 찾아내는 게 남편의 일인데 눈치 없으면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 남편 그걸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짓는 게 실제적인 사례에서 보면은 나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이 짐의 관심사는 그냥 시골에 와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나와 아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갖기를 원하고 스미스 씨와 또 이웃과도 편안한 관계를 갖기 원하고 우리 아이들도 이웃 아이들과 편안한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하고 그것이 근본적인 뭐지 이게 필요죠 사실은. 관심사 이 협상에서 이 협상이 잘 돼서 그게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스미스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 협상 끝에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이웃과 편안한 관계를 원하고 그 아이들과 우리 짐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기를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겠죠. 이 협상 끝에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특별한 거는 이제 이 개에 대한 애정이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겠죠. 그것도 필요고 그러니까 개가 짖으니까 개를 살기를 아무리 짐이 주장해도 그건 상대방한테 너무나 큰 로스인 거야.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수입이 필요하니까 재정적으로 수입이 필요하니까 그걸 영업을 하니까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심사죠. 근데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스미스의 아내가 몇 년 전에 도둑이 들어와서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떤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있어 막 짖어주면은 강아지 있으면 안정감 느끼기 때문에 강아지는 이 스미스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또 남편 스미스는 회계사인데 회계사로 해서 거의 뭐 별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 훈련하는 이 취미인데 이거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여기서 잘 되고 수입도 좋고 저기 성취감도 삶의 성취감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개에서 누가 그래도 이거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가 비슷한 부분도 많다. 그래서 주요 관심사를 알았으니까 그것을 지키면서 어떻게 이 협상을 잘 해나갈까를 지임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 관심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해결책. 이거는 마지막, 이거는 나중에 볼 거고요.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라. 설치. 서로의 관심사들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이해하고 나의 관심사가 내가 아니까 이제는 그것을 이 관심사들을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해결책이 떠오르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짓는 게 실제인 사례에서 보면은 어, 짐이 이제 우리 이때까지 이 뭐죠? PAU까지 했잖아요. 이 하다 보니까 스미스가 볼 때 짐이 진짜 다른 사람처럼 막 경쟁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고려해 주고 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스미스가 좀 믿음이 갖기 시작하고 긴장을 풀게 되고 굉장히 같이 서로 이제 협력해서 마음으로 연결되고 협력해서 같이 일을 이게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한 거예요.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된 거죠.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고 같이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쉽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던 이유가 협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로가 이해하고 어, 서로가 마음이 어느 정도 연결될 때 이게 실제로 서로를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의 신뢰가 없고 갈등을 둔 상태, 마음 상처를 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결론을 만들려고 해도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협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연결, 서로 이해하는 것,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것,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하이라이트라고 협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해결책을 아이들이 계시도록 아이들 잘 갈 수 있도록 기막이라 해주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강아지한테 원격 조정 충격을 주는 그 개목걸이를 달자는 이런 거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고 소음을 줄이도록 강아지 집 주변에 뭐 좀 담을 쌓아가지고 소리가 이래 안 넘어도록 이것도 생각해 보고 많은 일을 생각해 봤지만 서로 협력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아, 강아지가 언제 짖는지를 서로가 이제 체크하고 하다가 이제 알아낸 거예요.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그 언제 짓는가 하면은 저 고속도로 방향의 길에서 사람이 차가 지나갈 땐 괜찮은데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또 사람이 걸어갈 때 그때만 짓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계집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그 큰 고속도로 방향의 길을 못 보도록 하자. 이게 이제 답인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그 옮길 시간도 없고 스미스가 또 자기는 바빠서 이 옮길 시간도 없으니 사람을 사서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 또 거기 옮기면 다른 쪽 옮기면 거기는 나무가 없어가지고 강아지 그늘이 없어 강아지가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이제 어 곤란을 이제 거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때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하다가 어떤 결론은 잘 냈어요. 이 짐이 이야기하기를 아들과 짐이 가서 토요일 날 같이 스미스 같이 일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늘 위해서는 이 짐의 장인어른이 가진 다른 땅에서 어떤 나무를 좀 몇 그릇 하든 심어주기로 이런 식으로 결론은 잘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났습니다.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서로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답을 찾을 때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연결이 서로가 이해하고 충분히 연결이 됐을 때는 함께 힘내서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게 요지예요. 마지막으로는 어, evaluate 선택안을 객관적이고 해결책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거. 평가하는 것인데 이건 뭐 해결책 가지고 나서 그걸 하기 전에 좀뭐 방대한 자 같으면 그걸 하기 전에 이게 어떨까 평가하고 이런 건데요. 그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질문들. 여러분이 갈등에 있을 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경쟁적인 협상인가? 협력적인 협상인가? 그러니까 내가 제로섬 게임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윈윈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두 번째는 합의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또 뭐 이것저것 조사하고 뭐 상대방의 관심사 추궁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조언도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배려와 존중을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나? 아까 높여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 번째는 궁극적인 진정한 관심사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들을 때 반응을 잘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 있는 핵심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결책을 찾는 거, 여섯 번째는 평가하는 거. 협상이 줄다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줄땡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상이 싸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협상의 원칙 다섯 가지를 사용하면은 상호 유익이 되는 윈윈이 되는 결론을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때로 내가 감수해야 될 일이 있어도 빌립보서의 말씀인 아까 우리가 본 거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 다섯 가지 원칙, 협상의 원칙을 잘 적용해서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